한강 가야 하나요? 흑수저의 절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흑수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절규할 필요가 없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강 가야 하나요? 연봉 3천만 원. 흑수저의 절규. 그래서 뭐 불개미 구제도라고 해서 지금 뭐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 여자분인 것 같아요. 한강 가야 하나? 네, 굉장히 지금 뭔가에 심한 빡침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나이 30대 중반, 나이가 조금 많네요. 여잔데 중소기업 연봉 3천마리, 3천달이,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남친이 없다. 이것이 가장 지금 핵심입니다. 이 여자분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핵심이 남친이 없다. 그나마 있는 돈 카카오 14층, 심각하죠. 3전 8층 8만 원. 애경 케미칼 12층. 그러니까 이거는 왕창 물렸습니다. 왕창. 인생이 그냥 물린 것 같아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이분이 저의 구독자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다 물리는 겁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다 말씀드렸죠. 주식계좌 없애라고. 최고점, 삼성전자 최고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보다 지금 이 5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중에. 자, 이분이 여기서 앞으로의 미래가 없는 것은 이겁니다. 남친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분이 지금 주식을 해서 조금 약간의 이익을 벌고 손이 나고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뭐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남을 부려야 되죠, 사람을. 우리가 보시면은 구멍가게 사장이 있습니다. 구멍가게. 자기 혼자서 운영하는 구멍가게가 있어요. 자, 이 구멍가게 사장은 자기가 진열을 합니다. 진열자이고 자기가 판매도 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계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달도 합니다. 이게 바로 구멍가게 사장 마인드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재벌 회장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 무슨 대기업 회장이 있죠. 이 사람은 지금 같이 장사를 합니다. 비즈니스죠, 다. 사업이죠. 자기가 진열을 하고 공장에서 나사 볼트너트 조이고 판매하고 계산하고 배달합니까? 시키잖아, 일을. 그게 바로 뭡니까? 부자의 마인드와 자기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가난한 마인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한강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남자를 하나 어떻게 구워 삶으세요. 저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지금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 돈을 벌려고 그래. 여자는요. 여자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남자를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피부 좀 관리를 좀 더 하시고 주식을 해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남자를 지금 만나러 가라. 남자를 어떻게 하면 잘 꼬실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여자에 있어서. 여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계좌가 아닙니다. 연봉이 아니에요. 어떤 남자냐? 그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그 빌어먹을 육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감. 어떤 남자가 내 인생에 도움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빨리 한강 갈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 남자를 꼬실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는 도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삼전 상황 지금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삼전이 바닥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개미들이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물타기해서는 이 바닥을 못 만듭니다. 아무리 실적 좋아도 개미들 물 탄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메이저들이 다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장시작 앞서 월급 받았던 개미 지금 이 보시면은 어떤 분은 여기 있습니다. 이 동학 운동 같은데 이분 소를 팔아가지고 삼전에 물을 타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분들 보시면은 이 중심에 서 있는 있죠. 이분들하고 동학이니까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름이.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삼전을 지금 물을 타려고 하고 있다. 물타기. 자, 물타기도 개인이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든가 메이저들이 물타기는 해야 되고 개인들은 물타기 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자금력. 그래서 주식 투자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이 주식 투자는 뒷돈의 싸움입니다. 뒷돈. 그래서 돈질이에요, 돈질. 여자를 꼬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돈질이죠.
뒷돈 주식은 뭡니까? 뒷돈이 싸움이에요. 뒷돈. 뒤에 얼마큼 돈이 있느냐 그 싸움입니다. 평단가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지금 아주 80년대 뭐 고전적인 어떤 얘기고, 사실은 주식은 우량주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바닥권을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습니까? 이거를 비중을 내려갈 때마다 비중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평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줄어들죠. 평단가가. 왜? 가격이 싸질수록 물량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삼전에 이거 뭐 지금 물타기 한다고. 아까 그 흑수저 여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여성분은 지금 이제 한강다리 간다는 건 뭡니까? 뒷돈을 태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 자포자기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 지금 올라오는 거 보면 삼성전자는 제가 볼 때는 멀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든가 주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9월달에 유라고 했죠. 바닥은. 네, 내년. 만약에 이것을 저점을 만들 때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개미들을 반대매매 다 보내고 나서 네,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을 때까지 만들죠. 여러분들 주식 계좌를 다 반대매매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2020년도 3월 달에 보시면 코로나 때 다 전부 팔 사람 전부 다 팔았어요. 왜? 강제로 다 팔았습니다. 반대매매 다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살 사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황을 저는 이것도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소비가 빙하기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금 막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이제 금리 때문에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맞박의 세계라는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비 지표입니다. 소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 지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양대산맥. 고용 지표입니다. 네, 이게 고용 지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가 물어봐요. 경제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딴 거 뭐 성장률이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다 필요 없어요. 두 가지 소비 지표 1번, 그다음 2번 고용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막 올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물가는 잡힙니까? 이게 금리 올린다고? 아니죠. 공급망에 따른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금리와 전 연관이 없죠. 차라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면은 되죠. 정말로 물가 상승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런데 이 문제가 금리와도 지금 올라가니까 이제 돈이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출 이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대출 이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물가 올라가는 거죠. 기존에는 그냥 물가만 하나 올라가게 되면은 대출 이자라도 줄이게 된다면은 뭐 어떻게 소비라도 늘 수 있지만 이제는 이중고예요. 물가도 올라가고 대출 이자 안 넣으니까 이제 집에 돈이 남는 게 돈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소비를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소비 지표가 박살이 나는 거죠. 지금 IMF 외환위기 때보다 소비 지표가 지금 개판입니다. 네, 지금 몇 개월 연속입니까? 다 꼬로박고 4개월 이상씩 다 꼬로박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가 안 되면 무엇이 또 연결됩니까? 생산이 안 되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럼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고. 직원들. 자, 해고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고용지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지표와 고용지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용지표가 이제 악영향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고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대량 해고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제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구조조정 한파가 곧 있으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물건도 안 팔려. 사람들이 사질 않는데, 돈이 없는데, 이자로 다 나가는데, 네, 물가는 올라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 네, 소비가 안 되고, 물건도 안 팔리고, 기업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침체죠, 침체. 네, 우리가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침체. 리셉션. 네, 침체 가장 무섭습니다. 침체. 자, 이 침체, 그러면 이게 디플레가 나타나는 거죠. 네, 굉장히 공포입니다. 여러분 달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이 디플레이션이에요. 침체. 여러분들 지금 돈 버는 기계인 여러분들 남편들이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먹고 삽니까? 집 대출금 어떻게 갚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 일부러 끌어들이고 있다. 자산 가격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도 비껴나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부동산 대세 하락론 솔솔 이러는데 지금 부동산은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왜?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은요 인구가 증가할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인구 증가. 지금 인구가 감소하죠. 인구가 정체거나 네 이렇게 안 따집니다.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은 뭐 그렇게 큰 분석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같이 내려가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인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는 입지에 대한 분석력이 굉장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이게 심각하게 꼼꼼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극화라는 거죠. 야, 그래서 지금에 보시면은 올라가는 곳과 네, 내려가는 곳도 있고 올라가는 곳도 있고 미분양되는 곳도 있는 겁니다. 내려가더라도 폭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입지는 이전에 우리가 보시면은 부동산 가서 복덕방 가서 물어봐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봅니다.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아무리 거래절벽이라 하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곳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부산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보시면은 2주째 하락, 금리 인상의 주택 소비 심리 압박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은 규제 다 풀어도 똑같습니다. 대구 시장과 똑같아요. 거래 안 됩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집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샀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가 항상 보셨죠? 우리 항상 사이클이라고 했죠. 콩나물 가격도 사이클이라고 했죠. 부동산 가격도 사이클이라고 했죠. 이 꼭지에 이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네.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샀다는 겁니다.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자들 빼고는. 이 국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팔았다는 겁니다. 다 팔았어 이미. 그래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은 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다. 네, 사려고 하는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부동산은 주식하고 좀 다르다고 했죠. 부동산은 뭐라고 했죠? 입지의 게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희소성의 게임이죠. 희소성. 그 다음에 한정성. 이런 것들이 이전에 하고는 지금 네, 이런 매스미디어 인터넷 때문에 뭐 스마트폰 때문에 네, 이것이 굉장히 개개인마다 분석력이 굉장히 뚜렷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곳은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만드는 것이 양극화라는 점이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흑수저분이 뭐 절규를 한다. 여성분이면 절규를 할 필요 없습니다. 남자 한 명 잘 물어버리면 돼요. 잘 꼬시면 됩니다. 여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사람을 부려야 돼요. 사람을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벌 회장 마인드죠. 부자의 마인드입니다. 부자는 절대 자기가 무슨 진열하고 판매하고 배달하고 계산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의 흑수저라고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을 리셋을 해서 앞으로 다시 또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전에 부동산을 잘못 샀다, 주식을 잘못 사서 코인 잘못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한강다리가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10년마다 사람 바뀝니다. 운명이.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동창회 가면은 어떤 동창 잘났다고, 돈 많이 번다고, 잘 나간다고, 사업 잘 된다고 큰 소리 치죠. 10년 후에 보시면 그 친구 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동창회 나가면은 아주 그냥 작업복 입고 그런 친구들 나옵니다. 근데 10년 후 지나면요, 그 친구가 회사 사장 돼 있어요. 모릅니다, 운명이란 거는. 그런데 친구들은, 우리 동창회 나가면 친구들은 지금의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죠.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운명을 만드는 거는 사주도 있지만 사실 자기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이 결국에 운명을 만든다는 것이다.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뭔가 이제까지 미풍선생 방송을 듣지를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그 기회는 준비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리셋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하고 앞으로 잘 분석을 하셔서 좋은 기회 어떤 시기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